CEO 유레카 시간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보화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기술이 발전해온 역사,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기업이나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선 기업이 정보 기술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다른 경쟁자 대비 경쟁력을 확보했고 지금의 수준으로 왔는지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고가의 장비인데다가 범용으로 쓰기에는 좀 제한적인 용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여 계산하는데 아니면은 이제 그 자재 소요 계획이라고 하는 MRP라고 하는 걸 돌려서 소요량을 뽑아내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국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제조 현장 쪽으로 내려가면은 중소형 컴퓨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발전들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이 결국은 나중에 스마트 팩토리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활용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딴 게 아니라 디지털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아날로그라는 게 있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아날로그는 이런 막 연속된 파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는 연속적으로 가는 거고,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끊어지죠. 뭔가 불연속적으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는 디지털로 알아듣고 디지털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아날로그를 이렇게 디지털로 변환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 엔코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첫 번째는 컴퓨터가 알 수 있도록 뭔가 변환을 해줘야지 되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어떠한 공장이 있다 하면은 이 공장에 각종 기계들이 있습니다. 기계도 있고 뭐 어떤 측정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제품의 무게를 잰다든지 아니면은 치수를 측정해서 규격 내에 들어왔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이런 데에 있는 것들을 이제 컴퓨터로 다 알아먹을 수 있도록 변환해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다가 변환해 주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해서 이걸 수많은 기계나 측정기들의 데이터들을 게더링이라고 해갖고 모으는 거겠죠. 아날로그 데이터들을 디지털로 해서 모읍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컴퓨터에 디스크라고 하는데 저장이 되겠죠. 여러분들 뭐 하드디스크 얘기도 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메모리 디스크라고 그러죠. 플래시 저기 SSD. 그래서 하여튼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우리가 앉아서 현장에 있는 각종 설비며 기기들의 현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면은 모니터링이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아니면 일직선으로 가느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이제 모니터링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현상을 갖다가 보기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은 모니터링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이게 만약에 올라가는 추세면은 이거를 끌어내려야지 될 것 같으면은 뭔가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근데 이 올라가는 원인이 뭔지를 갖다가 알고 싶겠죠. 그럴 때 드디어 이제 Analyze라고 해갖고 분석이 시작이 되는 거죠. 야, 왜 이 데이터, 기계는 계속해서 뭐 온도가 올라가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고장이 많이 나느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원인을 찾았으니까는 피드백을 하겠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데이터들이 쌓여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시작은 공장에서 했죠. 회사라는 데를 놓고 보면은 맨 밑에 이렇게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장의 주 임무는 생산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생산을 하려면은 생산하기 전에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품이 나오면은 제품에 대한 품질을 관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제품을 하려면은 필요한 자재들은 제대로 있는지를 알아야 될 테고, 재고는 얼만큼 있는지 알아야 될 테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생산 관리에 해당되는 이 부분, 요즘 와서 얘기하면은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SCM이 되겠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들을 이렇게 모으고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하는 단계가 이러한 영역들에까지 쭉 하나씩 확장이 돼 나갔어요. 여기서 또 하나는 영업이 있겠죠. 영업에서 수주를 받든가 주문을 받아오면은 그 정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판매를 하든가 할 때 이제 어디로 보내야 되느냐 해서 출하 정보도 있고, 그 다음 물건을 팔았으면은 대금 회수를 갖다가 해야지 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둘씩 그 컴퓨터를 활용하는 영역이 확장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들이 따로따로 움직였어요. 영업은 영업대로 자기들만의 전산화하겠다고 해서 전산 시스템을 갖고 있고, 계획 세우는 부서 똑같고, 자재하는 부서 똑같고, 품질하는 부서 똑같고, 대금하는 재무도 똑같이 각각 자기들만의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서로 옆에 하고는 정보 교환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자기들끼리 다른 용어라든지 다른 공식 이런 것들을 쓰기 때문에 끊어져요. 그걸 쉽게 얘기하면 인터페이스라고 그러거든요. 만약에 10개를 갖다가 연결한다고 해보세요. 인터페이스를 10개를 한다고 그러면 산술적으로 10번의 변환 작업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시간 낭비하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허용하는 그러한 낭비가 되겠어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됐던 거는 이런 식으로 업무들이 단절돼서 회사를 경영하다 보니 문제가 뭐냐 하면은 고객을 만족시키는 품질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속도가 완전히 엉망이 돼버려요. 한 번에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전산 시스템이 이제 막 확산은 됐는데 이걸 쫓아가지는 못하고 돈은 더 많이 들고 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겠다고 한 게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이라고 해서 전사 차원에서 이 전체를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데이터만 집어넣으면 다른 관련된 부서들도 다 볼 수 있도록 하자 하고 ERP라고 하는 시스템이 나오게 되고 SAP라고 하는 독일 제품이 지금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업이 IT를 활용해서 경쟁력을 확보한 게 1단계. 1단계는 이렇게 공장의 자동화 이런 걸 통해서 생산성을 높였던 거고, 2단계 이렇게 남들은 아직도 이게 연결이 안 되고 뻑뻑거리고 있을 때 하나로 통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빠른, 더 저렴한, 더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갔던 기업들은 이렇게 제조 현장, 그 다음에 이제 사무 간접 부분 해서 이렇게 발전을 해온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건 뭐죠? 흔히들 얘기하는 빅데이터 얘기하죠. 빅데이터 이전에 각 기업들은 자기들만의 회사, 코퍼레이트 데이터베이스는 다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자기 내부 정보죠. 근데 빅데이터에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고객 정보라든지 고객의 요구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얻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까? 이게 요즘에 기업들의 고민거리죠. 특히나 이제 소비자들을 직접 상대하고 있는 기업들 같으면은 소비자들의 그 생활 패턴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 해서 이 빅데이터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고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AI라는 게 나와요. AI도 쉽게 얘기하면 프로그램이죠. 사람이 가르쳐 준 걸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뭐 새로운 거를 찾아낸다 뭐 한다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사람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를 뭐 학습만 시켜주면은 사람을 그대로 흉내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감정이라는 거는 생각으로만 바뀌는 게 아니라 기후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우리 신체하고도 서로 보이지 않게 주고받으면서 영향을 받는 게 감정이지, 앞에 앉아있는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인공지능이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인공지능이 사람하고 똑같아진다는 거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단 인공지능이 잘하는 거는 뭐냐 보세요. 아까 데이터 게더링을 해서 모니터링 하는 거, 이 단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거든요. 데이터 프로세싱. 컴퓨터가 잘하는 게 이거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IBM이란 회사의 B자가 비즈니스 머신입니다. 기계로 봤어요. 똑똑한 게 아니라 기계였어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자료를 처리해주는. 그래서 EDPS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 처음에는 이렇게 불려졌어요. 컴퓨터의 핵심 역량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지금까지의 컴퓨터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걸로 역량을 펼쳤다 할 것 같으면, 자, 그 다음에 분석이었잖아요. 분석을 여지껏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사람이 해야 됐었잖아요. 데이터를 보고 통계 패키지를 돌리고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했어야 됐는데, AI가 하는 게 다시 결국 얘기하면은 분석으로 보자 이거죠.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뭐 빅데이터에서 들어오든 어디에서 들어오든 사람 머리로는 처리하기 힘든 그 엄청나게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주는 거를 앞으로 AI한테 맡긴다. 이건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 일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AI를 가지고 컴퓨터가 했던 자료 처리를 벗어나서 우리 사람들을 도와줄 분석의 목적으로다가 AI를 쓸 것 같으면 이거는 충분히 가능도 하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밤에 야 이거 분석해라 하고서는 맡겨놓고서는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보면은 옛날 사람들이 할 것 같으면 며칠씩 걸리던 작업을 AI가 해갖고서는 밤새 결과를 딱 뽑아내준다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생산성이 올라가죠. 하나 예를 말씀드리면 요즘 얘기 나오잖아요. 왓슨이라고 하는 의료 진단하는 AI.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쉬지 않고 일해서 찾아낸다 그러죠. 법률 AI 같으면은 그 수많은 판례들을 검토해 갖고서는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내놓는다 그러죠. 이런 것들이 우리 잠자거나 아니면 한두 시간 사이에 자기들이 알아서 계산을 해서 내놓으면 우리는 그걸 토대로 시간을 세이브하면서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써먹어야 기업도 좀 더 많은 생산성을 갖다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AI가 나오면서 이제 우리 인간이 하던 직업들이 다 사라지고 일자리를 잃을 거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죠.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이제 블루 칼라 워커라고 있었죠. 청바지, 푸른색의 청바지 작업복을 입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위협을 받은 게 뭐였어요? 기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막 자동화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진짜 일자리를 슬슬 잃어가기는 했죠. 근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이 유지보수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게 됐죠. 기계라든지 자동화. 새로운 직업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유지보수 하는 사람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화이트 칼라가 있었죠. 화이트 칼라 워커. 이 사람들은 무슨 영향을 받았을까요? 주로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이 컴퓨터로부터 위협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앞으로 컴퓨터가 나오면은 제가 전산 시스템 할 때마다 전산 시스템 개발하려고 그러면은 너 이거 사람 줄이려고 그러는 거지. 난 반대해. 그래서 너한테 필요한 사항이 뭔지를 얘기하기 싫어. 뭐 이런 식으로까지 저항이 왔었는데 물론 뭐 영향받은 거는 맞지만 시스템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도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프로그램 개발자, 네트워크 관리자,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갖고 지금까지 오고 있죠. 그러면은 AI는 어디에 영향을 줄까요? 물론 이 밑에도 일부 영향은 주겠죠. 하지만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중에 속한 사람들 중에 일부가 많은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문가 영역이 되겠죠. 의사 영향받을 수밖에 없죠. 변호사 영향받을 수밖에 없죠. 아마 대학 교수도 영향받을 겁니다. 더 많은 지식을 분석해내고 제공을 하기 때문에. 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직종은 오히려 이쪽 집단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은 덜 불안해지시겠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불안할지 몰라도. 하지만 이렇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끝이 아니다 이거죠. 이거는 다음 시간에도 한번 또 말씀드릴 건데 그러면 남는 사람이 누구냐? 요 위기를 피해가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우리 인류가 계속해서 문명은 발전시켜왔죠. 근데 상대적으로 문화는 그만큼 발전을 못했어요. 그 문화를 발전시켜야죠.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워커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일하는 사람인 워커가 아니라 디자이너 아니면 크리에이터. 인공지능이 이제 분석까지 다 해줘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에너지를 소비했던 분석 영역을 갖다가 훨씬 더 훌륭하게 해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문제가 뭔지를 그것만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해결을 하려면은 어떠한 거를 고민해야 될까 했을 때 여기다 맡기면은 상당히 많은 게 풀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AI하고 로봇가 워커가 돼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는 크리에이터 아니면 디자이너가 돼서 새로운 문화를 갖다 발전시킬 수 있는 그 골치 아프고 복잡했던 사회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시대로다가 준비를 하면 AI에 대한 공포라든가 이런 거를 가질 필요가 없겠죠. 오히려
AI하고 같이 공존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앞으로 미래는 밝은 거죠. 그렇게 암울할 이유가 없죠.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뭔가 새로운 세상을 보려고 하거나 앞으로 벌어질 일을 보려고 할 때 과거부터 진행해 왔던 것을 보면서 그 변화의 본질이 뭐였는지를 한번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패턴 같은 걸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내다볼 수는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물이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 생기죠. 태동하면은 성장, 그러다가 성숙, 그러다가 뭐 쇠퇴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다른 현상들도 비슷해요. 우리가 흥망성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죠. 흥망성쇠. 이러한 사이클이나 패턴을 보게 되면은 자, AI도 이제 등장하면은 AI가 이제 한창 이제 전 우리 사회나 기업 곳곳에 이제 들어가겠죠. 아까처럼 분석을 하는.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서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갖다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통합을 해서 풀어나가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기업들이 또 역시 돈이 있기 때문에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러한 작업을 이제 먼저 진행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기업이 먼저 할지 아니면은 우리 사회가 먼저 할지 그거는 아직은 모르지만은 하여튼 아쉬운 사람이 먼저 한다고 기업들은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이 과정을 갈 겁니다. AI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영향을 줄 거냐? 그거는 기업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면서 거기에서부터 그럼 우리는 개개인이나 우리 사회는 어떤 식으로 변할까? 일종의 벤치마킹을 해보면은 재미있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회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을까? 내지는 어떤 식으로 변해야 될까? 요거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